몸 안에 있는 효소는 우리가 휴식을 할 때 그 효소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잠자는 시간으로 말씀드리자면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이 시간을 꼭 지켜서 수면을 이 4시간 중에 2시간을 꼭 지켜주신다면 몸속에 있는 항산화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그 효소들을 좀 더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생명화학공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신현재 교수입니다. 효소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많은 이유 가운데서 효소의 치료 효과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효소가 어디에 좋다더라 이런 얘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치료 효과로 연결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우리 몸에 효소가 부족하면, 우리 체내 효소가 부족하면, 음식이 부족하면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점점점 피부가 이제 노화가 된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늙는다는 게 뭐냐 정의해봐라 한다면 저는 효소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효소의 양과 활성이 좀 내려간다 그렇게 정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 그 할머니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외할머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젊으셨을 때의 체형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체형하고를 비교를 해보면 진짜 마지막에는 형편없이 몸도 작아지시고 체중도 많이 좀 줄어들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세포 숫자가 줄어들어요, 나이가 먹으면. 그러니까 몸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포 숫자가 줄지가 않더라도 소화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 기능은 효소의 양이라든가 활성이 그만큼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음식도 많이 못 먹고 대사도 원활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나이가 먹으면 효소가 줄어든다, 이것은 세포의 기능과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젊었을 경우에도 특정한 이유들 때문에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그 치료 부작용들 때문에 이제 몸에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제 간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독소를 이제 정화하고 해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못 하다 보니까 체내 독소가 좀 축적이 되고요. 그리고 먹은 음식들이 잘 소화가 안 되니까 이제 소화불량이 되고요. 그리고 무슨 감기만 왔다 그러면 걸리는 그런 면역력 약화들, 그리고 하루에도 수천 마리씩 생기는 그 암세포들을 우리가 면역으로 죽이고 있는데, 면역력이 약화되게 되니까 이 암세포가 자꾸 자라게 돼가지고 10년 정도 그거를 방치하게 되면 우리 눈에 띄는 정도의 크기로까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암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늙게 되고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전에 효소 연구했던 사람들은 효소의 별명을 생명의 불꽃 이렇게 표현을 했죠. 스파크 오브 라이프 이렇게 표현하면서 효소가 부족하면 늙어지게 되고 죽게 된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효소가 가지는 기능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이제 소화 증진 기능이라고 그래서 보통 60세 이후에 질병을 앓는 많은 분들의 기본적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음식을 잘 소화를 못 시키는 거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뭘 들어가는 게 좋은 게 안 들어가니까 그 다음 단계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화가 안 된다는 게 제일 첫 번째 문제라서 효소 식품은 소화 증진에 효과가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정장인데요. 이 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즘은 특히 마이크로바이옴 그래가지고 이 정장 때문에 우울증도 생기고요. 정장 때문에 학습 의욕도 떨어지고요. 정장 때문에 피부도 안 좋아지고요. 근육도 그렇고요. 행복감 다 이것 때문에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정장 기능에 있어서 균만큼이나 유산균만큼이나 효소가 중요해요. 효소가 존재하면 그만큼 좋은 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정장 기능에 그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밝혀지게 됐고요. 그리고 모든 질병의 시작은 염증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암도 염증에서 시작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병에 걸린 다음에 회복하는 기능들, 세포가 원상태를 회복하는 기능들이 중요해서 이런 거 항염하고 세포의 회복 기능에 있어서 효소가 가지는 우수성들이 하나하나 이제 밝혀지고 있는 게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효소는 만약에 소화제를 먹었다 그러면 소화만 되고 많은 거냐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들어있는 많은 효소들, 그런 것들이 몸속에 들어가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위하고 장 안에서 소화 과정에 먼저 관여는 하고요. 관여하고 남은 것들은 몸속에 일부 흡수가 돼서 염증을 제거한다거나 항염과 연관된 그 질병 치유 기능들을 한 다음에 필요 없는 것들은 땀이나 여러 가지 그 다른 그 작용으로 몸 바깥으로 이렇게 배출되는 그런 순환 사이클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에 관여하는 효소는 소화 과정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몸속에 실질적으로 흡수돼서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적절하게 코팅된 효소 제품의 경우에 흡수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적게는 한 16%에서부터 많게는 44%까지 그 흡수율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밀레이즈나 브로멜라인은 44에서 39, 평균 한 40% 정도의 흡수율, 카이모트립신과 판크레아틴은 약 16에서 19, 20% 내외의 흡수율, 그리고 펩신하고 트립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25%, 24%, 그 정도의 흡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흡수율 조사는 여러 가지 방사선 지표 원소들이라든가 그런 걸 이용해서 이미 1990년도에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연구가 다 확립이 된 내용이 되겠고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은 이러한 효소들이 좀 더 몸속에서 많이 흡수되고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치료 효과가 있는 효소의 그 위치라든가 우리가 먹는 효소가 차지하는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궁금하시죠? 우리 몸속에서 필요한 효소를 우리가 다 만들 수 있다면 먹을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효소를 먹어야 되냐, 그런 것도 궁금하시죠? 대표적인 예로 비타민 C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비타민 C가 뭐 여러 가지 항산화에 도움을 준다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 없잖아요. 화장품에도 비타민 C 다 들어가고 몸 컨디션이 안 좋거나 하면 아침마다 비타민 C나 하나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비타민 C 이거 왜 먹게 됐냐면요, 이 비타민 C 이거 몸에서 안 만들어져요. 우리 몸에서 못 만든다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효소도 그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우리 몸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고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걸 먹을 필요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덜어서 돌아다니지가 않겠죠. 식물처럼 고고하게 서 있었겠죠. 햇빛이나 받으면서 비 오면 비 맞고 이렇게 서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우리는 뭐가 오면 도망쳐 피해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먹거리로서 보충해야 되는 영양소뿐만 아니라 효소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화 증진, 염증, 해독, 그리고 체중 조절 여러 면에서 효소의 역할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죠. 그렇다면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는데 부작용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요. 물론 부작용이 있죠. 이게 식물에서 들어있는 단백질을 발효 과정을 통해서 농축하기 때문에 일부 알러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많이 먹으면 설사라는 부작용도 있고요. 사실 우리 몸에 좋은 콩이나 토마토 같은 것들도 알러지가 있어서 못 먹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무리 몸에 좋고 발효가 잘 이루어진 효소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몸에 안 맞을 수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몸에 맞지 않는다면 그 부분들은 바로 거기에 적법한 그 조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효소가 가지는 치유 효과들 그리고 흡수량들이 많이 연구가 돼 있는데 일상생활에서도 효소를 증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그 효소가 풍부한 건 뭐냐, 신선한 야채하고 과일인데요. 특히 줄기 열매 중에서 하나만 고른다면 열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효소는 열매에 많아요. 잎이나 줄기에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치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열무김치보다는 배추김치보다는 깍두기 그런 게 더 나은 거죠. 어찌 보면요. 그 원 뿌리라든가 이 과일 자체, 열매 자체에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리고 줄기보다는 그 잎이 더 나으니까 열무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런 배추가 더 효소의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마늘이나 양파 같은 그런 음식들은 효소의 모양을 유지시켜 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늘과 양파는 신선한 상태로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효소의 모양 때문에도 너무 뜨거나 찬 음료 그런 것들은 같이 안 드시는 게 좋고, 알루미늄 같은 것들, 효소의 모양을 망칠 수 있는 그런 금속이 들어있는 알루미늄 용기들 좀 배제하시고, 주스를 드실 때는 가급적이면 신선하게 짠 주스들, 자기가 직접 짠 것들, 효소가 들어있는 상태로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캔에 들은 음료라든가 6개월, 1년 이상 보관 가능한 그런 가공 주스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나 비타민C는 들어있지만 효소는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제된 설탕이나 밀가루처럼 이렇게 너무 혀에 달고 부드러운 것들은 아까 키위 사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제 과정에서 효소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똑같다면 좀 더 거칠고 좀 색깔이 검고 그런 것들을 드시는 걸 권하는 거죠. 그래서 쌀보다는 현미, 현미보다는 흑미나 작곡류들, 그리고 과일이라면 껍질이 있는 그대로의 상태들, 이런 것들을 식사와 같이 접목해서 드시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식사와 식사 사이에 드시는 이런 효소 식품들과 더불어서 음식으로도 효소를 증진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풍부한 다음과 같은 조효소들도 한번 챙겨주시면 좋고요. 여기서 프로바이오틱스라 그래가지고 생균들이 좀 있는데요. 이 생균제들도 효소의 작용을 돕습니다. 그리고 효소도 생균의 작용을 돕고요. 이런 거를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 상호작용에 아주 궁합이 좋아요, 둘이. 그래서 생균들도 효소의 작용을 돕기 때문에 조효소의 군으로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프로바이오틱스들도 꼭 한번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소는 점점 나이에 따라서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세포가 나이가 들면 그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체중 조절을 같이 해나가시면은 효소의 양을 조절하는 데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너무 과도한 햇빛을 쐰다거나, 햇빛이 산화를 시키거든요, 피부를. 그래서 늙게 만들죠. 너무 오랜 시간 사우나를 한다든가 고열로 몸을 오래 담그는 거 좋지 않습니다. 담배를 핀다든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산화를 일으켜요. 그리고 5km 이상의 거리를 지속적으로 너무 오래 뛴다든가 이렇게 돼도 산화를 일으키게 되죠. 이게 노화의 주범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안 일으키기 위해서는요, 항산화 작용을 할 수 있는 효소를 많이 섭취하거나 해야 되는데, 신선한 야채들에 이런 효소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몸 안에도 있는데, 몸 안에 있는 효소는 우리가 휴식을 할 때 그 효소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잠자는 시간으로 말씀드리자면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이 시간을 꼭 지켜서 수면을 이 4시간 중에 2시간을 꼭 지켜주신다면 몸속에 있는 항산화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그 효소들을 좀 더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산화 작용과 효소 작용도 그런 면에서 같이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운동, 그리고 휴식, 그리고 효소와 풍부한 식습관과 그리고 효소 식품들 적절하게 배합하시는 거 같이 좀 경험하고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 효소를 포함한 최신 건강 정보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